자, 목요일에 봤던 무용시험지인데 뭐 첫 번째 페이지는 다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6번이 그거죠. 6번이 아까 좀 전에 그 앞에 문제에서 조립제법 2번 그 문제 아니야. 네. 맞죠? 그래서 이것도 1로 조립제법을 2번 해버린 다음에 나머지가 계속 0이다. 이렇게 푸시면 1로 그냥 조립 그럼요. 이걸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1로 조립제법 한번 하고 그 결과를 또 한 번 1로 조립제법 하는 거지. 나머지가 계속 0이다죠. 그렇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혹시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막 3번 가지고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러던데 3번에서 허수는 당연히 I가 들어있으면 다 허수죠. I가 안 들어가 있으면 다 실수고, 그쵸? 실수 허수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거 없어. I가 있으면 허수, I가 없으면 실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는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 풀어보다가 10번 문제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거 문제는 선생님이 이걸 실수한 겁니다. 10번 문제 있잖아. 이거는 문제를 약간 실수, 그러니까 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건 아닌데 이건 약간 너무 쉽죠? 그렇지 않니? 쉽다고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는 그거겠지.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는 요거를 이렇게 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두 허근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요걸 이렇게 곱수행 공식 변형을 해서 요놈의 값을 찾아라 라는 의도로 낸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잖아, 알파가. 그럼 알파를 여기다 어떻게 해도 돼? 알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잖아. 그럼 이거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아니에요?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8 아니에요? 그죠? 답은 마이너스 16이죠. 이게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이거는.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해서 푼 사람들은 한 문제 꽁으로 먹은 거고, 네.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변형, 그죠?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이 8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이라서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에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은 8번이요. 4차 방정식 푸는 거는 중간고사 범위를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뭐 범위가 좀 넓으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혹시 나오면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범위가 그렇다는 거고. 자, 밑에 9번 같은 경우는 역시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죠.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 공식 있잖아. 그지? 그 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얘 바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더 분해되는 거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어. 디귿밖에. 그죠? 그러니까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9번도. 그래서 오늘 공식 외우라고 시험 보는 거고요. 계속 시험 볼 거예요. 자, 이 페이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문제 7번. 자, 7번은 px를 1차식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거랑 목 곱하고 나머지. 자, 이게 성립을 하는데, 근데 그 똑같은 px라는 식을 만약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면 그때의 몫은 뭐고 그때의 나머지는 뭐겠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우리 자주 해봤어. 자,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보니까 윤지야, 이거 어떻게 준 거야, 이거를? 얘를 어떻게 한 거죠?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그죠? 2분의 1을 곱했다. 혹은 2로 나눴다. 이런 거죠? 그럼 나누기 2 한 거를 뒤에서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원상 복구를 해줘야지.
그럼 나누기 2를 했으니까 뒤에서 뭘 해줘요? 곱하기 2를 해줘야지. 곱하기 2를 해주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건 뭐야? 2qx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여기 나누기 한 걸 여기 곱하기 해줬으니까 요 앞에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은 식인 거잖아요.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럼 뒤에 이 나머지는 내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쵸? 네, 그래서 몫은 EQX, 나머지는 R이죠. 답은? 나머지는 건드리는 경우가 없죠. 네, 그쵸? 나머지는 건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또 이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1번이요. 자, 11번에는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뭐 해봐야 돼 이거? 실수화 시켜봐야 돼. 얘를 실수화 시켜보면요 마이너스 i가 되지 않나요? 그쵸? 이거 실수화 시켜보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근데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지금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5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게 a 플러스 bi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살아있고 i의 세제곱이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i의 4제곱이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살아있고 i의 5제곱이니까요. 자, 하나씩 정리하면 i의 세제곱 자체가 뭐니?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i잖아. 그치?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i니까 앞에 마이너스까지 하면은 그냥 i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 1이잖아요. 1이니까 플러스 1. 자, i의 5제곱은 뭐예요? 그냥 i죠. 그냥 i. 그래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지. 그럼 i 어떻게 돼? 사라져. 이것만 남아. 1만 남아. 그치? 1만 남았는데 그게 a 플러스 bi랑 같다 그랬으니까 a가 1이어야 되는 거고 b는 빵이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야 얘하고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12번이요. 이거는 P1을 구하고 싶은데 1을 바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1 대입하면 우변이 빵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준영아 여기 x-1이라는 거를 없애고 가야지. 얘를 없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양변을 x-1로 뭐 해버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까? 이쪽에 있는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닌가 준영?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하자. 요렇게 그냥 조립제법 하면 되지 않나요? 1, 1, 1, 1, 4, 4, 빵. 그러면 x-1 뽑아내고 남아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니까 이게 뭐야? 이게 px지. 그쵸? 네. 그래서 x-1로 나누고 나서 남아있는 식을 px라고 놓고 거기다 1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3번이죠. 이것도 다 푼 것 같은데. 자, 넘어가서 야, 이거 3페이지에 13번 맞았니? 13번 맞았어요? 13번 맞은 사람. 어떻게 맞았어요? 어? 뭐라고요? 찍었. 내가 보기에는 13번이 제일 어렵던데? 그 정도예요? 근데 기점이 적어요. 그러게 말이야. 자, 13번은요. 우선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2인 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약간 좀 뜬금없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하고 베타를 두 근으로 갔는데요. 이게 뭐 둘이 서로 대칭형도 아니고 뭐 비슷한 모양도 아니고 전혀 다른데 얘네 두 개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요 놈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일단 알파 베타를 뭐 직접 찾아서 풀고 이런 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찾으면 허근 나올 텐데 허근 두 개 중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도 안 정해져 있고, 그쵸? 물론 뭐 어떻게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면 뭐 이거 제곱하고 더하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 직접 해를 찾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 방정식에 지금 두 근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하고 베타, 이게 지금 두 근이니까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을 써보는 거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를 또 더한 게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럼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이게 A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얘하고 둘이 곱하면은,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를 이렇게 곱한 거, 요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잖아요.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B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얘네 둘을 더했다.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2베타에다가 요 베타 분배시키면은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요것의 값이 얼마냐? 지금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잘 모양을 봐가지고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을까?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안 돼도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걸 해결해보자. 얘랑 얘는 되잖아. 얘랑 얘. 이건 되잖아. 그치? 우리 지금 요거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면은 이거 제곱해가지고 이 두 개 빼는 거잖아.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인가? 그쵸? 그럼 이제 남은 게 2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 방금 빨간 거 두 개 계산해서 요렇게 됐어요. 그치?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 얘를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베타로 묶어요. 그래, 베타로 묶자. 좋은 생각이다. 베타로 묶으면 2 플러스 알파 제곱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 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뭐 크게 뭐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도 이렇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 2 플러스 알파 제곱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 2차 방정식에 지금 한 근이 알파죠. 알파를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잖아. 그죠?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오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내가 여기서 가운데 있는 알파를 반대로 넘기면 어때요? 알파 제곱 플러스 2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 그러니까 요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2 플러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쵸?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계산한 겁니다. 이 부분을 쭉 계산했더니 그 결과물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합쳐서 답은 1번. 여기 중간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 고비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 밖에는 크게 어렵지 않던데. 자, 나머지 문제 중에 요 3페이지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15번. 자, 15번은요. 이차 함수 요 녀석의 최소값을 FA라고 했을 때
자, 2차 함수 최소값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반의 제곱이 a제곱이죠. 그쵸? 마이너스 2a의 반의 제곱. 그럼 a제곱 더해주고 a제곱 빼주니까요. 원래 있던 것들이랑 요렇게 해서 합치면 자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요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2a 요렇게 되지. 이렇게. 소라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a, a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a제곱 플러스 2a라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그게 이 2차 함수의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하면 이 꼭지점에서 가장 낮으니까 최소값 갖는 거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fa고, 그러면 fa가 a제곱 플러스 2a인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다시 이 녀석의 최소값을 원해요. 이 녀석의 최소값이면은 요거를 다시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붙여준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뭐야 답이 그러면? 그치? 얘가 fa가 갖는 최소값이죠? 4번입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는 과정을 2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이게 이 시험지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이유가 이제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얘도 그렇죠.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죠. 또 3페이지의 질문 14번 14번은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X축에 접한다 요 말 있잖아. X축에 접한다 무슨 뜻이야? 판별식이 0이다. 근데 그 판별식이 0이다라는 이 식이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래야 돼요. 아니죠. 판별식은 0이다를 쓰는데 자, 판별식이 지금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괄호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가 0인데 이 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K에 대한 뭐여야 돼요? 무슨 식이야? 항등식. 그치? 그러니까 요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걸 전개시켜가지고 K제곱은 없어지죠? K 그리고 뭐는 0이다.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도 0이고 and 얘도 0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17번이요. 자, 17번 해볼게요. 17번은 p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가조건은 우리가 한마디로 쓰면 되겠다. 주용아, 가조건은 뭘까? 네. 가조건을 한마디로. P는 0이다. 오케이. 두 번째는요? P-1은 0이다. 그렇지. 자, 요거 두 개 딱딱 써놓고 그 다음에 다조건을 봤을 때 px가 x-2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가 그러나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겠지, 그치?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식이죠. 그러면 요 Rx를 내가 1차식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AX 플러스 B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잡아놓고 내가 이거 적용시키고 이거 적용시키면은 A에 대해서 식이 A, B에 대해서 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집어넣어서 A, B 찾아보면은 A, B가 둘 다 뭐 나오?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 B는 2 나오거든요. 그럼 이 RX라는 나머지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에서 몫이랑 나머지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몫과 나머지가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px는 뭐가 되냐면 x-2, x 플러스 1. 자, 목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머지 자리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px가 0쪽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쵸?
0을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은 1번이 나올 겁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게요. 마지막 페이지가 18번도 어렵고 20번도 어렵죠. 자, 이거 좀 좀 힘을 내줘야 되더라. 좀 어렵습니다. 18번과 20번 두 문제 다 좀 어려운데, 자, 한번 그래도 맛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맨날 쉬운 문제만 풀고 시험 볼 수는 없으니까.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은요, 직선하고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엉켜 있어요.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때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보이고요.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개의 교점이 모두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요 그림처럼. 자, 그럼 요럴 때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그랬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1초 만에 맞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억은 요 2차 함수의 그냥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2차 함수가 지금 x축이랑 몇 번 만났어? 두 번 만났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니은이거든요. 니은을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니은을? 니은을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니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맞아. 일단 교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이 둘을 같다라고 놓은 이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이 교점 찾는 식의 두 근이, 이 교점 찾는 식의 두 근이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이죠. 그럼 우리가 요 지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지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 0인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둘 다 1사분면에 있다라고는 확실히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부호가 뭘까요?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하죠. 그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파도 양이고 베타도 양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양입니다. 얘 0보다 크죠? 이렇게. 얘 0보다 커요. 그리고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뭘 알려주는 거야? 아래로 아니 A가 음수다. 위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A가 음수예요. 그럼 여기에 이 음이랑 이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랑 서로 퉁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b-m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 b-m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자, 또 같은 방식으로 알파 베타도 봅니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니까 요거분의 요거겠죠. 그쵸? 두 근의 곱 a분의 c-n. 자, 그런데 알파도 양이었고 베타도 양이었기 때문에 둘이 곱한 것도 양입니다. 얘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a는 아까 봤다시피 음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음이면은 얘도 뭐여야 돼? 둘이 이거 해가지고 0보다 커져야 되는 거니까 얘도 음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c-n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아, 니은이 틀렸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B-M과 C-N은 부호가 반대죠? 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은요. 디귿이 어디서 나온 앤가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디귿은 요놈의 판별식이죠. 그죠? 요놈의 판별식이에요. 그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요 녀석의 판별식도 0보다 크다가 맞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이 되겠다. 그쵸? 요런 문제고. 자, 마지막으로 20번. 19번은 안 해도 되지 않니? 해야 되니? 19번 먼저 할까요, 그러면? 자, 19번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이 그쵸, 얘도 쉽진 않았다,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될 때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과 결과를 서술해라. 일단 f0의 값을 구하는 거는 그냥 0 쭉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으면 f0 얼마예요? 이것도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잖아. 0 집어넣으면. 그치? 그럼 1입니다. f0은 1. 자, f0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x를 구하시오. 얘가 문제인데, 이런 fx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고 가면 좋을까? 맞은 사람 있나요? 19번? 민영이 맞았어? 이거 fx 어떻게 찾았어, 민영아? 저는요 대입했는데 뭐 얼마를 대입했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자리에 그냥 x 플러스 1 넣어봤더니 됐어? 네. 아주 훌륭하구만. x 플러스 1인지 어떻게 알고 넣었어요? 그냥 제일 쉬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fx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차수. fx가 몇 차식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1차이요. 이거는 1차식일 수밖에 없어요. fx가. 왜냐면 좌변과 우변은 완전히 똑같이 생겨야 돼요.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이니까 좌변, 우변이 완전히 같은 차수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 2차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fx를 세제곱시키면 몇 차예요? 6차. 6차잖아, 6차. 이거 우변이랑 비교가 될까? 아니요. 우변은 fx에다가 x제곱 곱한 게 가장 높은 차수잖아. 네. 이거 4차밖에 안 되잖아. fx 2차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fx를 3차라고 가정하면 이쪽은 계속 높아지죠. 9차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는 5차가 되고. 차수가 계속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차수를 가질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fx는 1차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좌변과 우변은 같은 차수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1차식을 이제 ax 플러스 b라고 잡잖아요. 그럼 f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주어진 등식을 써보면 요놈의 세제곱은 x제곱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이게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나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x 세제곱의 개수. a의 세제곱이죠. 그죠? 이걸 통째로 세제곱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3차항의 개수는 그냥 a죠. 그러면은 이쪽에 나온 a 세제곱이라는 개수와 여기서 나온 a라는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3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게 성립되는 경우는 뭘까요? 1 a가 1이어야 되겠죠. a가 0 아니면 1인데 a가 0이면은 이거 1차식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a가 1이어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1도 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많이 간단해져요. 얘가 1이면은 이게 이렇게 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거 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b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 상수항만 보세요. 상수항만. 요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b세제곱 아닌가? 그지? 요거 전개하면 상수항 뭐예요?
어차피 앞에선 상수항 안 나오니까 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b세 제곱 1이에요. b도 얼마야? b도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제 1차식 얘가 뭔지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정해지겠죠.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네.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이거를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니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또 1차식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잡고 풀면 되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렇죠?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그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1 한번 대입해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고 네, 그러면 A, B가 찾아질 거예요.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19번은 끝이고 자, 마지막 20번으로 이제 갈게요. 자, 20번은요. 20번 문제는 꼭지점의 위치가 이 주어진 구간과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느냐가 다 바뀔 수 있어서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봤을 때 2분의 1괄호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그래서 y는 2분의 1괄호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꼭지점이 a,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4예요. 근데 아래로 볼록하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요렇게 x는 a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 이 1부터 2라는 이 구간이, 그지? 이 구간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지는 건지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지는 건지 이게 바뀔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1, 2가 어디에 그려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최소값을 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가 한번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라는 녀석이 1과 2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뭐 등호는 아무 쪽에나 넣으면 되니까 등호 넣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지금 보이죠?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이 구간 중에서는 반드시 어디서 최소값이에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잖아, 그치?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A가 1부터 2 사이에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그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이때의 최소값은 A라는 지점의 함수값이니까요. FA가 되고요. 그 FA는 뭐였냐면 아까 요거 꼭지점의 Y좌표 얘죠.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플러스 4. 이게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말한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라면 여기서 최소니까 이 지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풀어보면요. 이거 풀어보면 4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A제곱이 12가 돼요. 그럼 A가 뭐지? 풀마? 2루트 3이지. A값이 2개 나왔는데 이 2개의 A값이 둘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뭐야? 이런 범위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그때 A값을 찾아보니까 다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그럼 이거는 범위에서 오류가 있는 거죠. 그쵸? 모순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A값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찾은 A값이 이 범위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 있어. 이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요럴 때는 어때요? 구간이 요만큼이야. 구간이 요만큼이니까 이때는 언제 최소값이에요? 1일 때 최소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A가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A가 1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때는 언제 최소값을 갖냐면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자, 이때의 최소값은 F1입니다. F1은 여기다 넣을게요. F1은 뭐냐면 2분의 9 마이너스 A 요게 지금 F1인데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최소값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얼마죠 이거? 2분의 13이죠. 이것도 범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A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1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모순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도 두 번째 그 구간에서도 적절한 A 값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도 1로 이렇게 넘기고 얘도 1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1, 2가 이제 이쪽에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을 때가 3번 상황이에요. 그럼 병민아 이렇게 되려면은 A가 이제 2보다 어때야 돼? A가 2보다 어떨 때? 더 클 때죠? 그쵸? A라는 지점이 2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일 때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만큼의 범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어디가 돼요? 2에서가 최소값이 되죠. 그렇죠? 2에서가 최소값.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2일 때 함수값 F2가 되겠고, 자, F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6-2A가 되나요? 그쵸? 6-2A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에서 제시한 최소값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해 보면은 2A가 8이니까 A는 4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 값만 유일하게 자기 범위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만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4가 맞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A 값을 찾아야 되겠고, 그럼 A 값을 이렇게 찾았다면 그러면 그 주어진 X 값의 범위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그럼 지금 1번 케이스도 안 되고 2번 케이스도 안 되고 3번 케이스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죠. 최대값은 그럼 어디에? 요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이 3번 케이스의 최대값이란 X 값이 1일 때의 함수 값이니까 F1이 되겠고, F1이면은 2분의 9 마이너스 A였잖아 아까, 그치? F1이. 근데 다만 A가 지금 4인 거죠. 그래서 2분의 9에서 4를 빼서 2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다. 여기 다 해놓고 틀렸어? F1까지는 보였는데 거기서 안 해가지고 그냥 1로 쓰고 틀렸어요.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확실히 목요일날 꽤 어렵습니다. 그지? 그래서 아마도 내가 예상했을 때는 시험 난이도 이 정도로 나오면요 80점 한 초중반에서 1등급이 끊길 수 있어요. 80 한 4점 나오면 1등급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3등급은 한 60점 초반? 61, 2점에서 3등급 커트라인 이렇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아마 그 정도 커트라인 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혹시 여러분 학교 시험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더라도 여러분 문제 풀다가 중간에 어씨 망했어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 등급을 지킬 수 있어. 자, 그래서 시험지 풀이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일단 공식 테스트가 있죠. 공식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 변형이랑 인수분해랑 이렇게 요거 두 개는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따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총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요거 2장 여기 앞에 시험지 있으니까 내가 다 외워졌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져가서 보시고 나한테 주시면 돼요. 그럼 통과인지 아닌지 얘기해 줄게요. 한 번에 보는 게 좋겠지만 좀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끊어서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끊어서 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1반은 30조까지, A2반은 27조까지 자기 교재가 다 마무리가 되면 가시면 됩니다. 나한테 확인받고. 자, 지금부터 시작.